라면에 밥까지 든든하게 말아먹었는데도 혈당이 80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셨나요? 혹시 광고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께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당뇨로 고생하시던 78세 김영수 어르신이셨어요. 워낙 라면을 좋아하셨지만 드실 때마다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늘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라면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혈당이 무려 80까지 떨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81세 현역 의사, 내분비내과 전문의 성경호입니다. 의사로 살아온 지 52년째,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식습관을 고민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 드리는데 힘써왔습니다. 서울의 이름난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했으며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효과를 본 라면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단 30분만 투자하신다면 라면을 꼭 끊어야 하나요? 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에 담긴 정보는 주변의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솔직한 한 줄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하나하나 정성껏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재료들은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어떤 재료인지 헷갈리거나 장 보러 나가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관련 제품들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특정 제품을 추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혹 구매가 필요하시다면 연결된 제품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가 등장할 때마다 영상 하단에 다시 한번 안내될 테니 살면서 저게 뭔지 몰랐네, 처음 들어봐, 지게 뭐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편하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라면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갑자기 라면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눅진한 분위기, 혼자 보내는 고요한 밤, 혹은 입맛 없던 어느 아침까지 라면의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듭니다. 특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국물에 밥 한 숟갈 푹 떠서 먹는 그 맛이란 그 어떤 고급 음식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죠. 하지만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라면은 마치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될 금지된 음식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면도 안 돼, 국물도 안 돼, 밥까지 말면 큰일 나 라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선생님, 라면은 정말 평생 끊어야 하나요? 라고 애처롭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82세 박정희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면을 너무나 좋아하셨지만 드시고 나면 혈당이 200을 훌쩍 넘겨늘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지 뭐, 라면 끊는 것보다 그냥 먹고 나서 걱정하는 게 낫겠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닙니다. 음식은 추억이고 따뜻한 위로이며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가혹한 처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라면은 포기해야만 하는 음식일까요? 밥까지 말아먹는 라면이 당뇨에 무조건 해롭기만 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답은 아닙니다.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라면도 오히려 건강식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 식재료는 라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잠시 후 이 재료들이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라면을 드시고도 혈당이 80까지 떨어졌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 대파입니다. 우리가 라면에 흔히 넣는 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맛을 내기 위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파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라면의 단점을 정확히 보완해주는 아주 강력한 재료입니다. 먼저 대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기능입니다. 라면은 기름에 튀긴 면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그런데 대파는 그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흰줄기 부분에 그 효과가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라면에 대파를 푸짐하게 정말 듬뿍 넣어서 끓이면 단순히 맛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8세 이은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은자 어르신은 라면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항상 18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의 상담에서 대파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날부터 라면 끓일 때마다 대파를 한 줌씩 썰어 넣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은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라면 먹은 날도 혈당이 130을 안 넘어요. 예전엔 라면 먹고 낮잠 한숨 자고 나면 어지럽고 숨이 찼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라면을 끓이실 때 파를 조금 넣는 게 아니라 꼭 한 줌 푸짐하게 넣어보세요. 단, 팁이 하나 있습니다. 대파는 먹기 직전에 썰어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썰어 놓으면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고르실 때는 잎이 탄력 있고 줄기가 굵으며 흰 부분이 많은 대파를 선택하세요. 이런 대파일수록 영양소가 더욱 풍부합니다. 기억하세요. 대파는 라면의 기름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혈관을 지키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고마운 친구죠. 여러분, 라면에 달걀은 거의 기본처럼 넣어 드시죠? 하지만 단순히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넣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걀은 라면의 부족한 단백질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관전식품입니다. 라면은 탄수화물과 지방 비중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영양의 균형도 아주 중요하죠. 이때 달걀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달걀 속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즉,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서도 밥이나 빵까지 더 먹고 싶은 충동을 줄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2세 박정희 어르신은 원래 라면을 드시면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고 밥까지 말아 드셨다고 합니다. 그 뒤엔 어김없이 혈당이 200을 넘기고 몸이 무겁고 졸려서 낮잠을 자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라면 드실 때 달걀을 꼭 하나, 가능하면 2개 넣으세요. 삶은 달걀도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라면 끓일 때 달걀 2개를 넣고 밥은 아주 소량만 말아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130대에 머물렀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라면이 이렇게 속 편한 음식인지 몰랐어요. 예전엔 먹고 나면 항상 졸렸는데
지금은 기운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달걀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라면처럼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공복 상태로 드시기 전에 달걀을 먼저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혹 달걀 콜레스테롤 높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달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면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달걀을 꼭 함께 넣어 드셔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삶은 달걀도 좋고 반숙도 괜찮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재료, 대파와 달걀. 이 둘만 제대로 넣어도 라면은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위로해주는 영양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방울토마토를 라면에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라면을 먹을 때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숨은 건강 지킴이입니다. 방울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중요한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미 여러 국제 학술지에서 인정하고 있죠.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성암 1위가 전립선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에 살짝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라면은 어차피 끓이면서 면 자체에 기름이 포함되어 있죠. 이 점이 오히려 라이코펜 흡수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78세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조합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라면에 웬 토마토입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만 드셔보세요. 딱 3개만 넣어보세요. 그 다음 날 김영수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진짜네요. 혈당이 80까지 떨어졌습니다. 토마토 넣은 라면이 이렇게 깔끔하고 쏙 편한 줄 몰랐어요. 방울토마토는 맛도 산뜻하게 해주고 기름진 라면의 느끼함을 줄여주어 결국 라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도 잘 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라면 끓이실 때 방울토마토 서너 개에서 5개 정도만 넣어보세요. 끝 무렵에 넣으면 과육이 무르지 않아서 더 맛있습니다. 살짝 터지는 식감도 즐기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됩니다. 이 조합,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깔끔한 다이어트 라면으로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라면의 붉은 국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기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맛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당뇨 걱정 없이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3가지 비결이 모두 나왔습니다. 대파, 달걀, 방울토마토. 이 셋만 라면에 제대로 넣으면 혈당 걱정 없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라면 이후 밥을 먹는 습관, 그리고 라면 외에 곁들여야 할 반찬입니다.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드시고 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국물에 밥 한 숟갈 말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김치 한 접시 꺼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라면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숨은 조력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 밀가루로 만든 라면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어르신들께 가장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반찬이죠.
배추와 무, 마늘, 생강 등 모두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재료입니다. 라면 한 그릇 드실 때 김치를 충분히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5세 이은자 어르신은 김치를 곁들이는 습관 하나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요. 김치랑 같이 먹고 나니까 속이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외에도 콩나물, 숙주, 시금치, 깻잎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을 라면에 함께 넣어 드셔보세요. 특히 콩나물은 단백질도 약간 들어있고 물의 양을 조절해서 시원하게 끓이면 라면 국물 맛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라면에 밥을 말아 드실 때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식이섬유 함량 때문입니다. 정제된 흰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잡곡은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이섬유는 따로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겁니다. 라면만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김치나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 박정희 어르신은 김치 한 접시만 라면과 함께 드셔도 혈당이 예전처럼 치솟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치 속 식이섬유가 라면의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라면을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김치 한 접시 또는 콩나물 한 줌 아니면 깻잎 몇 장이라도 곁들여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 잔, 하루의 마무리로 참 좋지요. 특히 라면 먹고 나면 입가심 삼아 커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커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식사 전 혹은 오후 공복 상태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김맛이 없어서 커피로 대신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혈당이 급격히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는 카페인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커피는 잘만 마시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결은 바로 단백질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삶은 달걀과 견과류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커피의 단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카페인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공복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78세 김영수 어르신도 한때는 매일 아침 공복 커피를 드시고 속쓰림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호두 3알만 드시고 커피 드세요. 이렇게 실천하셨더니 3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2주 후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커피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요즘은 구운 달걀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소포장 견과류도 1,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기만 하셔도 당뇨 관리는 물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드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혈당을 곧바로 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이 혈당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복 커피는 피하되 꼭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다음 마신다. 그리고 커피는 블랙으로 첨가물 없이 이것만 지키셔도라면 다음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면 한 그릇 뚝딱. 국물에 밥 한 숟갈 푹 말아서 또 한 그릇.
그리고 커피 한 잔 하러 가면서 빵 하나 곁들여서 디저트처럼 마무리. 우리 어르신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중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사실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 조합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라면, 흰쌀밥, 빵 모두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주범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이은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식욕이 없어도 라면은 잘 드셨습니다.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한 그릇. 그 후에는 꼭 식후 커피와 단팥빵 하나가 빠지지 않았죠. 그날 밤 이은자 어르신은 심한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렸고 다음날 병원에 오셔서 혈당을 쟀더니 250을 넘었어요.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먹는 밥, 라면, 빵은 모두 같은 탄수화물 그룹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제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거의 제거된 상태라 몸에 흡수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혈당이 이렇게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마구 분비해서 급하게 혈당을 낮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피로감, 졸음, 식곤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도 말합니다. 하루 전체 탄수화물 섭취는 총 칼로리의 50에서 65%가 적정선이며 이마저도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라고요. 즉, 한 끼의 밥과 면과 빵을 한꺼번에 먹는 건 그날 하루 탄수화물을 거의 다 먹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라면에 밥을 말아 드실 거라면 빵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둘째, 라면을 드시되 국물은 반만 드시고 밥은 소량,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후식으로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와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마무리하세요.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조합을 즐기셨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조절법을 실천한 이후 밥 말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혈당도 80에서 100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제는 라면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라면이라도 무엇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김영수, 박정희, 이은자 어르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한 라면 레시피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증거를 세 분의 어르신 사례로 전해드릴게요. 김영수 어르신, 박정희 어르신, 이은자 어르신 세 분 모두 당뇨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셨고 라면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78세 김영수 어르신.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으로 젊을 땐 하루 한 끼는 라면이었어요. 하실 만큼 라면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고 난 후 라면을 멀리하며 우울증처럼 기운이 빠지셨죠. 살맛이 안 난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진료실에서 제가 권해드린 대파, 달걀, 방울토마토 조합을 시도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저녁 그대로 실천하셨고 식후 혈당이 80대로 유지된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오셨죠. 선생님, 이건 기적입니다. 라면도 먹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갈 맛이 납니다. 그 목소리,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라면을 드시되 늘 김치와 채소,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82세 박정희 어르신입니다. 경기 용인에 사시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식사가 너무 귀찮다며 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러다 혈당이 250 넘게 치솟는 날이 반복됐고 당뇨약도 잘 듣지 않게 되자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진료 중 라면에 대해 여쭤보자 이 나이에 무슨 입맛 타령입니까? 그냥 이대로 가려니 라면이 위안이었죠.
이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죠. 달걀 2개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김치를 조금이라도 꼭 곁들이세요. 박 어르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라면이 약이 됐어요. 몸이 가볍고 졸음도 안 오고 무엇보다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라면을 겁내지 않게 되셨고 오히려 건강 관리를 위한 식단의 일부로 즐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75세 이은자 어르신. 경남 창원에 사시고 딸과 손주와 함께 살고 계시죠. 간식 삼아 라면에 밥 말아 드시고 후식으로 단팥빵과 커피를 드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그러다 저녁만 되면 졸음, 두통, 속쓰림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진료 중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시기에 커피와 단팥빵, 그리고 라면 조합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마시기 전에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보세요. 라면은 김치랑 함께, 빵은 당분간 쉬어보시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가볍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가 할머니, 라면 먹자, 고해도 잠깐, 토마토랑 달걀부터 넣어야지 하시며 스스로 건강 라면을 챙기시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실천하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라면을 포기하지 않아도 방법만 알면 혈당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라면은 당뇨 환자에게 독이다 라고만 들으셨다면 오늘 정보는 아마 새로운 시야를 열어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면을 드실 때 반드시 대파를 듬뿍 넣으세요. 기름과 포화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걀을 꼭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셋째, 방울토마토는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까지 지켜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라면에 넣어 익혀 드시면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김치나 콩나물 같은 채소를 꼭 곁들이시고 라면 밥빵 조합은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먼저 드신 후 설탕 없는 블랙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식생활, 조금만 바꾸면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 78세 김영수 어르신, 82세 박정희 어르신, 75세 이은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이거 우리 엄마도 알아야겠는데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그게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라면 먹는다. 당뇨인데 어떤 식으로 식단 조절하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대파, 달걀, 방울토마토 꺼내보시겠어요? 그리고 라면 한 그릇, 당당하게, 건강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